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케이스는 이분이 이제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했습니다. 건설업체에서는 이제 종합건설하고 전문건설이 있죠. 종합건설은 뭐 다 할 수 있는 거고, 전문건설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소방이면 소방설비, 뭐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면 전기, 이제 단종이죠. 한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오늘 제가 법인 파산 검토한 분은 소방 설계하고 기계 설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왜 그 전문 건설 업체에 들어가는 그 이제 출자 증권이 있어요. 그것도 별개로 소방 설비와 관해서는 출자를 별도로 하고 기계 설비에 대해서도 별도로 하고 종목별로 그 증권을 끊어야 돼요. 등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분이 이제 전문 건설 업체인데 어떤 걸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배우자 명의로 이제 뭔가 새로 한 겁니다. 그때 환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이런 거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75년생이고요. 가장 최신 사례입니다. 2020년 2월 10일이죠. 5월 15일 제1회 집회가 있었고요. 뭐 배당하는 바람에 한 7, 8월에 끝났을 겁니다. 채권자도 이의가 있죠. 국민은행하고 신보. 그래서 이제 관악구에 채무자 명의로 보증금 1억 5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광명시에 이제 채무자 소유로 부동산을 샀습니다. 근데 경매 처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양천구에 이제 이때가 문제죠. 채무자는 이제 흔히 말하면 이제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 명의로 할 수가 없죠. 몇십억 부도가 났어요. 당연히 배우자 명의로 보증금 양천구도 좀 살만한 동네죠. 2억에 100 비싸죠. 그쵸? 2억에 100 이런 전셋집을 얻었어요. 근데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이분이 이제 빔 시공이에요. 왜 건설 H빔이라고 왜 토목 건축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터파기 같은 거 하죠. 그때 빔 막 박죠. 때려 박죠. 막 그런 거 하는 업체인 것 같아요. 전문 건설이죠. 그야말로. 2006년에서 2016년에 또 마찬가지로 주식회사 H빔 대표이사죠. 2017년부터 현재까지는 주식회사 H빔 시공. 이건 이제 배우자가 여자분이 대표이사예요. 그러니까 배우자, 이건 사실 채무자가 운영하는 거죠. 다 알고 있죠. 그쵸? 채권자들은 모르겠어요. 관제인도 알고 본인도 다 시인해요. 여자가 무슨 H빔 시공을 해요. 살림살이 하는 거지. 다만 이제 망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별도로 법인을 운영하는 겁니다. 2006년부터 H빔을 시공하는 전문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중 2015년 회사가 받은 공사대금 수주 관련 이분도 20억이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운영비가 부족하죠. 채무자도 대출금을 갚지 못해 연쇄적으로 채무자에서도 부도가 나고 자기 집 경매 날렸죠. 2017년부터 이제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건설회사를 설립하죠.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 회사 관련 보증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산이 일었다. 채무가 60억인가 그럴 거예요. 본인 있고 건설사 직원이고 사실상은 오너죠. 어머니가 있고요. 배우자가 있습니다. 건설사 대표. 실제 이제 가정주부고 자기가 대표죠. 바지사장이죠. 치마사장이죠. 여자를 내세운 걸 치마사장이라고, 남자를 내세운 걸 바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아들, 딸들 있고요. 다 어리죠. 빚이 30억이에요.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33억. 뭐 한방이죠. 그냥 다 은행입니다. 은행. 거래처도 없어요. 이 빔은 아마 뭐 이제 최초에 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도. 근데 이제 뭐 20억 부도가 나니까 이제 꼼짝없죠. 그쵸? 바로 그냥 부도가 난 것 같아요. 토지가 있는데 양평에 이건 의미가 없죠. 100명 이상 공유니까 이건 다 기획부동산에서 이거는 환가 포기하고요. 자, 그럼 이제 배우자 명의 보증금 2억이 있어요. 근데 전세대출 자금이 1억 3,600이에요. 실제 본인 돈은 6,400번이 안 돼요. 6,400은 뭐 남자 돈일 수도 있고 여자 돈일 수도 있지만 같이 모은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살아야 되니까 여자 명의로
어때 은행이나 이런 데서 1억 3,600을 대출을 해주니까 요즘 전세자금 대출 어느 정도 해주거든요. 요즘 정부에서. 왜냐면 전세난이 심하니까 그거 안 하면 사람들은 그냥 뭐 난리 나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는 사람 LH공사나 SH공사 들어가고, 또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해주고, 한국주택금 정부가 이제 그런 한국주택금융사나 이제 시중은행을 통해서 전세자금을 풀죠. 뭐 한 1억에서 2억, 신혼부부들 막 한 2, 3억씩 풀죠. 이자 저금리니까 이자는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 보증금 6,400이 있는 겁니다. 2억이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이것도 이제 대표이사일 때 자동이체가 됐죠. 그래서 총 보니까 1,004만 원이 있어요. 이것도 일부.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하나 있어요. 레이. 중고 자동차인데 한 700 정도 된대요. 그래서 6,400에다 7,400에다 한 8,000 정도가 이제 부부 공동재산으로 봐서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를 한 것 같아요. 한 4,000 정도. 이 양평에 있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6,400, 1,700 합쳐서 이제 얼마를 했을까 나오죠. 여기에 이의사유 한번 보겠습니다. 국민은행은 채무자는 경기도 양평에 있는 임야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근데 이미 체납세금이 1억 국세 체납이 존재해요. 이거는 국가에서 가져가는 거죠. 관제인은 뭐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신부에서는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땡땡과 판매업체 간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 3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실제로 거래 없이 허위세금 계산서 5억 5천만 원의 전자상거래를 작성하여 기업은행을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했다. 그렇죠? 약간 좀 그 당시에는 좀 문제가 있죠. 신보 명의로. 면책불허가 사유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동종업체 배우자 명의로 운영하고 있지 않냐. 예, 맞아요. 그거 다 인정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항변이 뭐냐면 아주 그냥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갖고 뭐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과거에 자기가 그래도 거래한 업체를 통해서 좀 일감이 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뭐 이 배우자 운영 회사 자체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영업정지 명령을 받았어요. 6개월간. 완전히 그 공사 수주가 작살난 거죠. 감독관청으로부터 요 지금 아마 무슨 문제 때문에 영업정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제 불법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신부가 이제 고소를 했어요. 남부지검에서 무혐의 처분받고, 당시 자기가 10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는데 넉넉하게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추후에 유죄가 되면 이제 비면책이 되니까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자 명의로 사업한 게 이제 다 시인했죠. 채무자는 2006년부터 16년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이 회사는 이제 사실상 1인 회사입니다. 빌딩 공사 현장에 기초 터파기 후 H빔을 박는 거죠. 전문건설업체 2016년 부도 처리됐고요. 부도 원인은 이제 20억 어음이 부도가 난 거죠. 채무자도 수십억 원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회사 운영을 그만두고 폐업했다. 20억을 받아서 자기도 다 줘야죠. 거래업체한테 뭐 줘야 되는데 줄 수 없으니까 이제 대출 받아서 주고 빚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2017년부터 배우자한테 동종업종을 설립해서 실제 운영자는 채무자로 다 시인했습니다. 직원 2명을 두고 있으며 2019년 매출이 45억인데 이제 이쪽에 영업이익률이 중요하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7%, 10%는 넘지 않죠. 5%면 대단한 거죠. 여기도 경쟁이 치열할수록 영업 마진율이 뭐 진짜 1%, 2% 밑으로 떨어지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출혈 경쟁. 뭐 자기가 독점적 지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 이게 H빔 업체 얼마나 난립하겠어요, 그쵸? 그냥 장비만 있고 인맥만 있고 그 건설회사에서 너 해라 하면 끝나는 건데 2, 3억 원 정도가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인당 직원 한 6, 7천 주고 본인도 이제 500에서 600선이나 이제 자본금은 안 넣나 봐요.
회사의 자원금 3억 원 중 2억 원은 미납을 이유로 이제 건설회사 부실 이런 회사를 주기적으로 너무 이제 페이퍼 회사나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을 수 있죠. 사고의 원인도 되고 영업정지 6개월, 코로나 사태로 사업 전망은 완전히 불투명했고,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일반회생을 통하여 갱생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채무가 고액이고 30억 넘죠. 현재 배우자 운영 중인 회사도 뭐 영업정지, 코로나 사태, 그래서 향후에 이제 불투명하죠. 그래서 이제 배우자 명의로 형성한 재산 중 아까 총 8천 정도 되죠. 4천 정도를 파산자들의 편입 후 채권자들의 채무를 뭐 그래봐야 세금만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 면책 받았어요. 뭐 기보, 신보 뭐 이런 이의 제기를 해도 뭐 어떻게 살려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뭐 이의가 있다 그래서 너무 뭐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다 관제인이 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채무자가 적절한 변명한 걸 여기다 옮겨 적은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신청할 때 이제 잘 염두에 두고 대리인하고 한번 잘 상의해서 하면은 일단 재량 면책은 가능하니까, 그렇죠? 이분 일반 회생 가능하겠어요, 이게. 감사합니다.